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입니다. 자, 공무원 특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6번 문제부터 오늘 들어갈 거고요. 아시겠지만 21년 공무원 기출문제들입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일본에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했는데 또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겹치게 출제를 하는 것도 공무원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되게 여러 개로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 그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어쨌든요. 자,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공공 관리론은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관리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전통적이고 관료적인 관리 방식, 이전 정부가 사용하셨던 관리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부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진행된 개혁 프로그램이고요. 신공공 관리론이 정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말도 안 됩니다. 작은 정부론 지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 지향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성도 테스트하고요. 경쟁도 도입합니다. 민영화나 규제 완화, 일련의 정부 개혁의 아이디어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공공 관리론의 특징이 될 거고요. 신공공 관리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존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이 신공공 관리론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틀린 전제는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2번이고요. 저희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죠. 왜? 구성원에 대한 동기이론 설명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미충족 시에 불만이 제기되는 바로 불만 요인, 위생 요인과 적극적으로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 동기 요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거는 누구의 이론? 네, 누가 봐도 너무 확실하게 허츠버그의 이론인 거 알고 계시죠? 아지리스는 성숙, 미성숙 이론 주장했었고요. 메슬로우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주장했습니다. 블룸은 VIE 기대 이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내용 이론학자, 그다음 블룸, 애덤스 이론학자들이 과정 이론학자 안 까먹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7번 너무 쉽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갈까요? 8번. 자, 행정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 무려 21년 지금 공무원 구급 행정학 문제에서 물론 25문제인 건 감안하지만 저희 지금 행정 이론에 대한 문제가 무려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과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죠. 여러 개 중복해서 뭐 물어보고 이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행정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과학적 방법, 과학적 관리론이죠. 동작 연구, 시간 연구, 그래, 테일러 생각나야 돼요. 맞죠? 자, 행정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냅니다. 보편타당한 법칙성 도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연구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생태, 접근, 행정 변수 중에서도 특히 환경 변화와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사람의 행태. 근데 여러분, 사람의 행태는 아시겠지만 행태주의. 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생태론은 행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행정 안에 있는 사람의 행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은 X입니다. 3번, 역사적 접근 방법,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접근 방법은 아마도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별로예요. 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되려면 그냥 역사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제도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법, 정치 현상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법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좀 불친절합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제도주의죠. 결국 구제도주의든 신제도주의든 결국 제도적인 접근 방법,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4번, 시스템적 방법의 장점. 시스템적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체제론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 시스템적 방법이라는 게 결국 체제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체제론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시스템을 이루는 부분들 각각의 기능, 부분적, 유기적 상호작용. 그래요. 체제로는 환경, 그 안에 존재하는 체제, 체제와 환경, 그리고 체제와 체제 사이의 상호작용들의 과정을 통해 행정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맞는 선지죠.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가 2번인데 사실 2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선지고요. 3번도 정보 좀 부족.
4번도 정부 부족, 1번도 약간 애매하게 정부 부족,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익혀주시는 건 여러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정책에 대한 문제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책은 아시겠지만 네, 정책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정책은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그러한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정책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언제 등장을 했느냐?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건 진짜 행정이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신행정국가 시기 이후라고, 아니 행정국가 시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가 시기가 등장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은 행정학 발달에서 통치 기능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학이 완전히 자리 잡음하는 건 후기 행태주의 등장했었던 신행정학 시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책학의 발달 과정은 정책이라는 거에 행정부의 의사결정력이 나타나는 것.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맞는 선지고요. 정책은 공정해야 되죠. 하지만 같이 지향성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정책은 행정국가와 경향의 산물이고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화된다면 그건 결국 정부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4번 역시 맞는 선지.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선지는요.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실제 여러분들 정책론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던 건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행정학 시기 다만 정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행정국가 시기 출발부터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지만 정책결정 요인이론이라고 해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이런 학문들이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의 연구에 좀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니까 절대 가치 중립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10번 갈게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 네, 주칙의 백지 신탁 의무 있고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의무 있죠.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선물에 대한 신고해야 되고요. 하지만 상별사항의 공개라는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절대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암기로도 문제를 좀 푸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보시다가 공무원 문제 보면 헐 대박 이런 느낌 들어요. 문제가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감안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문항 공개가 20년부터 시작이었고요. 21년, 22년,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21년보다는 22년 문제가 좀 낮고요. 당연히 23번 문제, 23년 문제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10번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9급 1차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